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대로 진행하면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합의란 말도 있었지만 한때 고성도 터져나오고 경선 연기를 주장하던 전회숙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 소집 없이 확정된 경선 일정. 지도부는 당헌 제88조에 상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대표와 최고위가 하는 거라 하고 경선 연기판은 당무위를 소집한 이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했습니다. 당무위에서 또 한 번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안으로 가면 별도의 당무위 의결 절차가 없습니다. 지도부는 이대로 끝 쐐기를 박는 분위기고 사실상 판정패를 받은 일명 반이재명계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길고도 팽팽했던 신경전. 이대로 완전히 끝을 내고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 지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예, 첫 번째 썰전 토크의 주제는 민주당 경선 연기 없다입니다.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지난주에 예상하신 대로 연기하지 않고 당원에 있는 대로 일단은 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면요? 예. 정의당 박 총장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먼저 그러면.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경선 연기 자체가 좀 명분이 약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다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그동안에 조금 이제 말로 인해서 구설도 좀 있었고 리더십이 잘 발휘 안 된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원칙을 명분으로 뚝심 있게 밀어서 리더십을 보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연기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예. 연기하면 흥행이 된다.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로 오르고 후보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뭐 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원칙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뭐 당무위를 간다 하더라도 그 당무위의 그 의안 부의권이 최고위원회에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자기가 한 결정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무위 소집이라는 게 별로 현실적 실효성도 없고 또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원로들이 송영길 대표를 만났을 때 한 목소리로 예. 더 이상 이전 투구하지 말고 가야 된다. 여기서 더 이전 투구하면 이건 팀킬이다. 이런 자신감을 준 거죠. 송영길 대표한테.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반발하기 어려웠다고 보고요.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정치적 행위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의도라든가 동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결과로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만약에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러면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예. 얘기를 들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봐라 그것 때문에 빼앗겼다 이렇게 욕을 들을 수도 있어서 예. 사실 이제 뭐 잘 됐다 못 됐다보다는 결국은 뭐 이게 하나만 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예. 당내에선 나중에 이를 두고 이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최고위원회가 나온 다음에 사실 최고위원회 과정 속에서도 뭐 고성도 있었다. 그리고 제가 연기를 주장했던 모 최고위원에게 이제 오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뭐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만장일치예요. 그다음에 더 이상 뭐 당에 분란이 있는 모습은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마땅해한 결과긴 하지만 수용하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도 연기하지 않기로 한 거를 심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역시 정세균 정 총리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반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일단 아까 지금 박 총장님 말씀 맞다나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분명히 뭐 우리가 내세울 명분이 연기해야 될 명분이 뚜렷치 않은 데다가 그 명분이 뚜렷치 않으면 현실적인 세라도 강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세로 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세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받아들인다. 아니 목숨 걸고 싸우자. 예. 그건데 목숨 걸고 싸우자는 것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면 판을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이제 후보 등록이에요. 예. 이 판을 어떻게 깹니까? 보이콧도 할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의식을 했을 거예요. 거기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돼서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29일 날 지금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등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계속 싸우고 있으면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거는 그야말로 그 이전 투구, 자중 질환 이 양상만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정세균 그 전 총리나 또 이낙연 전 대표나 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시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더 여기서 가봐야 잃을 것만 있지 얻을 게 없다 이런 현실적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흥행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싸우는 모습만 보이면 미리 망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었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산을 하나 넘어간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셋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한테 상당한 좌절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회의감도 주고 아 이거 잘 안 되는구나 이쪽은. 그리고 이탈자도 생겨나는 거고. 예. 그럴 수가 있으니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중요한 승리를 한 것이고 이 세 분한테는 안 됐지만 뭐 지금 이낙연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예. 이 세 분의 연합군이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해서 아마 내부적인 내상을 좀 입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조금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길게. 이 민주당 선거가 그 결선 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예. 과반을 못 얻으면 그렇지. 결선 투표를 1, 2위간 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그 거론됐던 분들이 뭔가의 결선 투표 과정에서 상호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감대 같은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얻은 것도 있지만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스크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예.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이 75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75일 과정에서 이른바 아름다운 경선을 하면 이제 본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우려 안 해도 되겠지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앞서가고 있는 후보로서 너무 이제 아량이나 도량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 반드시 얻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장점이 있으면 동전 앞뒷면 같은 거여서 장점과 단점이 일체죠. 하나에 같이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오늘 고영진 수석 대변인 얘기하기는 9월 5일 날 이제 본경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과반이 없으면 9월 10일까지 당원에 나온 대로 그게 이제 180일 전이어서요. 10일까지 이제 최종 후보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신 새 후보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까지 하더라도 물론 세 분이 지금 계속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어떤 뭐 변수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 글쎄요. 지금 당장으로는 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왜냐면 그분들이 그 중에서 뉴페이스가 없잖아요. 예. 다 오래 다 봐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유권자들이라든가 혹은 당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맞아 이 사람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어 예. 라면서 지지를 그 표시할 그런 계기가 별로 없거든요. 이미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다 봤어. 너무 오랫동안 봐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줘서 야, 이 사람 노련한 정치인이야라는 확신을 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을 줘서 와, 이 사람이면 뭔가 새로운 게 될 것 같은데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그 뭔가 모멘텀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 이재명 연대 이른바 예. 이게 이제 형성될 거냐 또 그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거냐 이게 하나의 이제 경선 과정의 변수이자 관측 포인트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흥행을 고려하는 이제 당 지도부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거 그다지 그렇게 재밌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좀 재밌게 흘러가려면 세대 교체 변수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측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세대 지금 교체면 이제 누구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이겠죠. 뭐 여론조사상 보면 어느 날은 3등도 했다가 어느 날은 5등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광재 그 의원도 상대적으로 다른 그 두 분의 전직 총리들에 비해서는 좀 젊은 후보 축에 속하고 하지만 정치는 오래 하셨어요. 네,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예.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과연 이제 이 경선판에 작용을 할 거냐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 내에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 친문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후보를 중심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중심으로 얼마나 결집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관측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집의 조짐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날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2,000명이었어요. 예. 그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도 그거 굉장히 흥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동시 접속 수가 안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그보다 때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집 요인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한편으로는 흥행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하고 이 자꾸 VS가 되면 예. 자꾸 과거에 이제 추윤 갈등 뭐 이런 걸 떠올리게 해서 윤석열 총장을 더 띄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유인태 그 전 의원께서는 그런 걱정을 얼마 전에 예. 하시더라고요. 그런 등등이 앞으로 남은 75일 동안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변수이자 구도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태 수석이 일단 뭐 사실 책임을 졌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지지자가 일부 좀 있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뭐 본인은 꽝 잡는 게 매다라면서 윤석열 잡는 게 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뭐 특정한 사람을 잡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좀 예. 이상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누구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꽝 잡는 게 매가 아니고 닭 줬던 개 아니시냐 뭐 이런 식의 뭐 비유를 해가면서 그 워낙 그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그것이 아까 지금 박 총장 말씀하신 대로 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현재까지는 비슷한 거지만 변수라고 하시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뭐 세대 교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쉬운 살이지만 박용진 의원과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근데 거예요. 세대 교체로는 약하고 그다음에 추 장관은 오히려 뭐 긍정과 부정에서 부정 쪽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변수가 없으면 또 흥행도 약간 뭐 심심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그런 모습이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댓글을 잠시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디가 D로 시작하는 D 땡땡땡땡땡 님께서는 민주당 경선 연기는 명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쌈 땡땡땡땡 님은 민주당은 경선 그만 신경 쓰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사실 민생을 잘 돌보는 게 최고의 흥행 요소고 지지율을 높이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